오늘은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활동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수치 해석을 포함한 이론적인 연구, 두 번째는 실물 실험을 하는 연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재료적인 실험이 될 수도 있고 구조물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론적인 연구와는 다르게 실물 실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시간과 돈이 낭비가 되고, 또는 문제는 발견한 시기가 실험 실시 시기보다 한참 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험하는 그 행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취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체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시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콘크리트 공시체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체 실험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압축력을 가해서 이 공시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하면은 대부분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누른다는 행위가 힘을 가해서 변이를 측정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가 바로 입력이 되겠고, 이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변이를 가해서 힘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력치가 되겠고, 여기는 출력, 즉 측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힘과 변이를 플러스를 하면 다음과 같이 그 속칭 하중 변이 선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가, 힘하고 변이는 한꺼번에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힘이 제어가 되고 변이를 얻는 경우는 여기는 하중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이가 입력이 되고 힘을 측정하는 경우는 변이 제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isplacement controlled, force controlled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제 다이어그램, 해석 역학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다이어그램에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면, 변이 제어인 경우에 변이를 먼저 입력치로 주고, 이 변이에 해당하는 스트레인을 계산한 다음에 스트레인에서 스트레스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폴스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중 변이 제어의 그 경로가 되었고, 하중 제어 같은 경우는 폴스에서 응력을 뽑고 응력에서 변형률, 변형률에서 변이 형태로 옵니다. 이게 하중 제어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것은 동시에 컨트롤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쪽은 입력, 한쪽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시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자, 아래면이 서포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중을 가하기 위해서 뭐 리짓 플레이트가 보통 설치가 되고, 이 서포트와 공시체 상단 간에는 이 변이를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LVDT, 그러니까 속칭 변이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변이계 가지고 일롱게이션, 길이 변화를 측정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보통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는 거죠. 여기 부착하는 거는 변형률 게이지, 스트레인 게이지, 변형률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자, 하중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 거동을 플러스를 하면 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변이 축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변이, 폴스. 그래서 이 측정을 하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쭉 얻어지게 되고요. 콘크리트가 손상이 됨에 따라서 초기 기울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 슬롭은 저희가 초기 스티프니스라고 해서 폴스에서 이 변이를 나눈 값,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체의 재원을 알고 있는 경우는 초기 슬롭은 탄성 거동하고 같기 때문에 탄성 계수 곱하기 단면적 나누기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이 초기 슬롭을 먼저 확인해서 초기 슬롭이 우리가 그 예측하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시체별로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시험체는 기본적으로 준취송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이런 하드닝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초기에 하드닝, 변형 경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피크치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소프트닝이 발생을 합니다. 변형 열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하중 제어의 경우에 특정 하중점에서 하중을 델타 F만큼 상승을 하고요. 여기에 초기에 변이가 있게 되겠고, 이 델타 F를 상승했을 때 이 변이 증가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중 제어가 되겠고, 그러면은 하중 제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피크 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델타 F만큼 더 증가하면은 이 증가하는 포인트에 대응하는 구조물의 거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시험체가 파괴가 됩니다. 즉 하중 제어로는 이 피크 이후에 브랜치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반면 변이 제어인 같은 경우는 변이 제어는 이 지점에서도 변이를 증가를 하면 델타 U만큼 증가하면은 하중 사이드에서 하중이 그만큼 원래 피크에서부터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이 제어로 측정을 해야지 전체 커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버클링이 인볼브 되는 경우에 시험체가 아주 길거나 아니면 좌굴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거동이 독특합니다. 자, 변이고 하중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초기의 탄성 거동 이후에 어떤 좌굴 하중 F 바이퍼케이션 하중에 도달하면 이 구조체는 무슨 소프트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냅백,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 안쪽으로 초기 기울기 사이드로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특정 변이가 줄어든 다음에 다시 쭉 여기서부터는 이제 휨 거동으로 지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변이 제어로도 이 지점 이후에 변이 제어로도 대응하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구조 시스템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제 테크닉을 써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구조물마다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동을 얻을 수가 있고 최소한 실험할 때 실험 데이터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주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초기 슬롭이 우리가 원하는 그 선형 탄성 거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을 할 때 시험체를 하나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체는 통계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시험체는 최소 3개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시험체를 두게 되는데 지금 권장사항은 적어도 첫 번째 시험체를 테스트한 후에는 반드시 이런 하중 변이 선도와 그 다음에 변형률의 분포 등등을 모두 한번 그 기록지, 그러니까 그래프에다가 플랫한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험 셋업이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걸 확인한 후에 나머지 공시체를 진행해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체를 측정하는 그 센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시체를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변형률 센서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일롱게이션을 측정하는 그 LVDT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의 크기를 측정하는 이게 이제 LVDT,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레인, 그 다음에 여기는 하중의 크기를 측정하는 로드셀이 들어갑니다. 로드셀.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이 시간 측정의 동기화를 위해서 특정 장비에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은 어디에 물려지게 되냐면은 이 모든 센서들은 속칭 데이터 게더링 시스템, 즉 데이터 로고에 물려지게 되고 이 데이터 로고에서부터 인포메이션이
우리 그 컴퓨터 스크린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 로고 안에 각 센서별로 보통은 이 곱하기 그러니까 게인 팩터라는 값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수 없는 경우는 이 스트레인 측정한 스트레인 값의 2배가 실제 측정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체 하나를 측정한 다음에 그 초기 거동, 적어도 초기 거동이 우리가 미리 예측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실험하기 전에 반드시 해석을 실시해서 그 거동의 범위를 예측하고 실험에 임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동영상이 여러분들 실험 계획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